영화 캐리비안 해적의 잭 스패로우처럼 키드 선장은 보물을 찾아 항해하는 해적이었어요. 다만 그는 덜 매력적이고 더 위험했죠. 전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전리품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지금도 유령이 되어 전리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키드 선장으로 유명해진 윌리엄 키드는 1650년대 무렵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출생지가 스코틀랜드 던디라고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죠. 키드는 어렸을 때 뉴욕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3명의 주지사를 포함한 권력자들과 친구가 됐어요. 유명한 선원이 되기 전에 해적선의 신참으로 해양 모험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689년에 키드는 이미 해적 선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카리브해에서 항해하던 중 키드와 다른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선장을 제압하고 배의 이름을 블레스 윌리엄으로 바꾸고 키드를 새 선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키드는 전투에서 경험을 쌓고 특정 국가를 지원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총독이 승무원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키드와 그의 팀은 프랑스 서민 마리 갈랑트를 공격해서 약탈하고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1691년 키드는 뉴욕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었던 사라 브래들리라는 여성과 결혼했어요. 그녀는 키드보다 앞서 2번이나 결혼했고 사별했는데 전 남편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돈이 전부였어요. 몇 년 후 뉴욕, 매사추세츠, 뉴햄프셔의 책임자는 키드 선장에게 해적들을 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국왕의 지지가 있었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죠. 키드가 거절했다면 사람들은 키드가 불충실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무시했을 거예요. 이것이 키드 선장을 해적이자 이야기 속 인물로 유명하게 만든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당시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몇몇 귀족 영주들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국왕은 키드에게 합법적인 면허를 가지고 해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프라이버티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서한에 직접 서명했어요. 이 서한에는 그가 발견한 보물의 10%가 왕에게 돌아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추가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키드는 자신의 배 중 하나인 안티구아를 팔아야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항해를 위해 키드는 어드벤처 갤리라는 새로운 배를 얻었습니다. 34개의 대포와 노 그리고 150명의 선원을 태운 이 배는 해적을 쫓기에 완벽했습니다. 노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도 배를 움직일 수 있어서 편리했어요. 키드는 선원들을 매우 까다롭게 뽑았는데 가장 충성심이 강한 최고의 장교들만 뽑았습니다. 하지만 어드벤처 갤리가 항해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키드는 해군 요트에 경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경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군 요트는 키드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키드와 그의 승무원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뒤에서 무리하게 뒤통수를 친 거죠. 그 후 해군 함장은 화를 냈고 민간인 선원들은 보통 이런 의무에서 자유롭지만 키드의 선원들 중 상당수는 해군에서 일하도록 데려갔어요. 인원이 부족했던 키드는 뉴욕으로 항해하여 프랑스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잃어버린 선원들을 대신하기 위해 키드 선장은 전직 해적 출신으로 알려진 범죄자들을 대거 고용했어요. 1696년 9월 키드 선장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향해 항해에 나섰습니다. 그의 여정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콜레라로 인해 많은 선원들이 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배에서 많은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또한 키드는 인도양에서 해적을 잡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지만 해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큰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키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몇 달 후 벌어졌어요. 키드는 네덜란드 선박에 승선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선원 중 한 명을 공격했지만 이는 해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부상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어요. 키드의 상황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고 영국 해군 장교는 그를 해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키드는 배의 깃발을 프랑스 깃발처럼 바꾸고 쾌다그 상선이라는 큰 인도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이 배에는 비단, 금, 은과 같은 귀중한 물건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키드는 쾌다그 상선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마다가스카르로 항해했습니다. 그곳에서 키드는 몇 년 전에 그의 배를 납치했던 로버트라는 해적을 만났습니다. 그 일에 대한 2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키드가 그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키드가 겁이 나서 지원군이 공격해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키드의 승무원 대부분은 로버트와 함께하기 위해 그를 떠났습니다.
키드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낡은 배인 어드벤처 갤리오를 그냥 놔두고 떠났어요. 그리고 불을 지르기 전에 모든 귀중품을 챙겨서 어드벤처 갤리오에 승선했습니다. 영국 당국은 인도양에서 해적을 사면하는 법이 있었지만 키드는 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영국 당국은 키드가 영국의 권력자들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그를 용서하지 않았죠. 키드는 앵귤라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명권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바뀌었고 새로운 지도자들은 그를 이용해 경쟁자들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키드가 자신의 강력한 지지자들에 대해 폭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키드는 친구들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으며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를 실패로 이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자백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키드는 런던으로 보내져 해군성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해상에서의 해적 행위와 선원 사고에 대한 혐의로 키드를 기소했어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키드는 악명 높은 뉴게이트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공개 처형을 선고했지만 가혹한 판결을 내릴 증거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는 1701년 5월 23일에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해적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템즈강 위에 3년 동안 전시됐어요. 키드의 선원 중 일부는 같은 방식으로 처벌받을 예정이었지만 처형 전에 풀려났습니다. 키드 선장이 수년에 걸쳐 수집한 전리품은 사람들이 그가 어딘가에 숨겨놓았을 거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곳에서 수많은 보물찾기가 시작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키드 선장이 스태튼 아일랜드 건너편에 있는 뉴저지의 라웨이 강에 보물을 숨겼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증거에 따르면 키드 선장은 뉴욕 근처의 가디너 섬에 작은 보물을 숨겼다고 해요. 이 보물은 키드가 해적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영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펀디베이 주변에서는 적어도 1875년부터 사람들이 키드의 보물을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키드가 사병으로 복무하던 시절에 보물을 숨겼다고 믿었죠. 이 섬에는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머니코브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키드가 어떻게 슬프고 억울한 운명을 맞이했는지를 생각하면 키드 대위의 유령을 봤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놀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트리니티 교회 마당에서 마치 자신의 무덤을 찾는 것 같은 그를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825년에 키드의 보석을 찾으려 했던 두 남자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들은 실제로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보물상자를 열기도 전에 키드 선장의 유령이 보물상자 옆 땅에서 솟아올랐어요. 이 광경은 너무 끔찍해서 그 남자들이 기절할 정도였어요. 두 사람 모두 정말 소름 끼치는 형체가 땅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어요. 유황 연기를 내뿜으며 땅 위를 미끄러지는 것 같았다고 했죠. 다행히도 이러한 괴담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